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우유, 안전성 논란도 있었는데요. 소의 유방염 때문에 항생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유, 안심하고 마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시기TV의 깐돌이 가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마시는 우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유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마시는 일반적인 우유는 시유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유를 살균 포장한 것이 바로 시유가 되겠고, 이런 원유를 건조시킨 것이 바로 분유가 됩니다. 일단 원유를 농축해서 당을 첨가한 것이 이제 가당 연유가 되겠고요. 당을 첨가하지 않은 것이 무당 연유가 됩니다. 그러면 버터를 만들 때 나오는 성분하고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성분들은 어떤 성분들로 각각 구분이 될까요? 버터를 만들 때는 원심 분리를 통해서 유지방, 즉 크림하고 지방이 없는 우유로 각각 분리하게 되고, 이 크림을 이용해서 처닝이라는 교반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버터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크림에다가 여러 가지 설탕이나 향신료나 동결 건조를 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아이스크림에 해당이 됩니다. 원심 분리에 의해서 유지방과 분리된, 즉 지방이 없는 형태의 우유를 우리가 탈지유라고 하고요. 이러한 탈지는 건조 과정을 통해서 탈지 분유가 될 수 있고, 또 단백질만을 회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효소를 첨가하거나 염산을 첨가해서 우유 단백에 해당되는 카제인만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또 탈지유에다가 설탕을 첨가해서 일반적인 우유에 해당되는 음료의 가공이 가능한 것이고요.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바로 요구르트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심 분리를 통해서 크림과 그 다음에 탈지유로 각각 분리하는 해서 만드는 방법들이 버터와 또는 탈지분유, 탈지유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실제 우리가 만드는 치즈라는 제품은 우유에다가 젖산 발효시키든지 또는 넷넷이라는 효소를 첨가하게 되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덩어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덩어리를 우리가 커드라고 불려지게 되고요. 이 커드를 응축해서 틀에 넣어서 만들어서 숙성시키는 것이 바로 치즈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덩어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마치 두부의 덩어리들을 꽉꽉 눌러서 두부를 만들듯이 바로 커드가 제거되고 남은 순수한 물의 형태가 바로 유청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의에 해당되고 있고, 이 회의는 락토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유는 가공 방법에 따라서 시유, 분유, 또는 버터를 만들 때 나오는 탈지유, 그 다음에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커드, 유청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산물이나 제품의 가공이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우유는 약 85%가 물이고 지방이 4%, 그리고 단백질이 4%, 탄수화물이 5% 정도입니다. 우유에 4% 정도만 있는 이 지방이나 단백질로 치즈랑 버터를 만드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우유가 사용될지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유 만드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1리터를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리터 우유가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농축기를 이용해서 연유를 만들 건데요. 액체를 가열하면서 여기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는 장치입니다. 감압 농축기라고 하는데요. 모터로 압력을 걸어줌으로써 압력이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끓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원래 물은 우리 다 알다시피 반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하지만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증발이 되면서 우유가 농축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농축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원리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냉각수가 흐르고 있어서 이제 증발된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이제 냉각수를 만나서 액화돼서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벌써
증발된 수증기가 백화돼서 물로 고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그 아까 조금밖에 없던 물이 벌써 이만큼이나 생겼고요. 그만큼 우유에 물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꺼내보도록 할게요. 압을 빼고 먼저 따라볼게요. 찐덕찐덕한 연유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원래 연유는 그 여기에다가 거의 설탕을 엄청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먹는 연유의 단맛은 그 우유 맛이라기보다는 설탕 맛인데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진한 우유 맛, 엄청 진한 연유 맛이 나긴 나요. 연유 맛이 나긴 나는데 좀 약간 우유 비린 맛이 좀 강해지긴 했네요. 약간 치즈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자, 다음은 전지분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지분유는 사실 우유 분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분무건조법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레이 형태로 그 우유를 뿌리면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수분을 날리는 방식을 사실은 사용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실험실에는 분무건조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동결건조, 얼려서 얼린 우유를 바로 낮은 압력에서 승화라고 하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유를 분말화를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연유, 농축 우유를 이용할 겁니다. 농축 연유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냥 우유보다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수분을 날릴 수가 있어요. 대략 지난 시간에 1리터였던 우유가 농축을 많이 해가지고 200ml 좀 적게밖에 안 남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우유가 수분 함량이 거의 한 80에서 90%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간 그런 상태예요. 농축된 우유를 동결 건조할 용기에다가 옮기겠습니다. 동결 건조하기 전에 먼저 우유를 단단하게 얼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잘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꽝꽝 얼린 농축 우유를 동결 건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난 밤에 넣고 밤새 얼려뒀던 농축 우유를 꺼내보겠습니다. 보시면 꽝꽝 얼린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바로 동결건조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결건조기에 넣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수분이 기화되면서 우유에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고형분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동결건조를 했던 농축우유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분이 날아가고 고형분만 남았는데요. 곱게 가루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됐고 이거를 이제 물에 좀 타면은 다시 우유가 되겠죠? 한번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입에 넣으니까 당연하지만 그냥 진한 우유 맛이 나네요. 연유 같은 맛이 나요. 이게 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먹으려면은 물에 타서 먹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우유, 안전성 논란도 있었는데요. 소의 유방염 때문에 항생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유 안심하고 마셔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유가 생산되면 원유의 항생제 검사를 하고 항생제가 검출되면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성장 호르몬은요? 그 우유의 양을 늘리려고 소에게 성장 호르몬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역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 젖소들은 이미 우유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품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제품을 좋아해서 좀 걱정했었는데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네요. 오늘도 제시기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재미있는 식품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